미국 농업계의 심장부 벨스빌 농업연구센터.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건물 3층에는 소중히 보관돼 있는 수십 권의 책이 눈에 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책 속에는 오늘날 인류의 위장을 쥔다고 할 정도로 농업 대국이 된 미국의 비밀이 담겨 있다. 미 건국 이래 거국적인 계획하에 도입했던 해외 각국의 재래 종자들. 그 목록이 이 책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1895년 러시아산 양배추를 시작으로 집요하게 실시됐던 해외 종자 수집.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어떤 종자가 처음으로 미국에 건너왔을까? 도입 목록에 의하면 1910년 4월 강원도 춘천에서 로버트 무주에 의해 수집된 수수, 기장, 콩이 제일 처음 신대륙으로 건너왔다. 담배와 해바라기를 제외하곤 별다른 작물이 없었던 미국. 자원 빈국이었던 미국이 불과 100년 만에 세계 최대의 자원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건 식물 유전 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계 각국의 재래 종자를 수집했기 때문이다. 이 수집한 식물 유전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미국은 매년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We have plant genetic resources conservation activities being maintained or being carried out at several different locations all across the country, and the total annual budget for this activity is approximately $20 million a year, $20 million US dollars a year. Now that is just to maintain, to evaluate, and to distribute the germplasm. That does not include the large sum of money that's being used to conduct research to develop improved plants to use the germplasm. The $20 million is money that is appropriated annually for maintenance of our germplasm system. (1910년) 수수와 콩을 제1호로 지난 100년 동안 미국으로 건너간 우리 작물 종자는 무려 315종, 6,060점. 이 6천여 점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절반이 넘는 3,824점에 이르는 콩이다. 몇 시간을 달려도 끝없이 이어지는 광대한 평원. 이것은 모두 콩이 재배되는 곳이다.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일리노이 대학 국립콩연구센터. 이곳 종자은행에는 세계 각국에서 수집된 18,814점의 콩이 보관돼 있다. 이 중 우리나라 콩은 전체의 30%를 차지하는 3,884점. 1908년부터 1990년까지 수집된 이 콩들은 낯선 이국 땅에서 어떻게 쓰였을까? 원산지 한국이라는 영문 표기가 선명한 6개의 우리 재래콩. 이 종자들은 미국 콩의 조상으로 꼽히는데 현재 미국에서 재배되고 있는 콩의 95%가 이 6개 종자에서 비롯됐다. 또한 이 세 가지 재래콩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콩 단백질의 소화율을 떨어뜨리는 트릭신 이니비트가 없는 것들로 미국에서 특수한 콩을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우리 토종콩은 품종 개량뿐만 아니라 병해를 막는 데도 많이 이용돼 왔다. 1984년 수원에서 도입된 이 콩은 콩잎이 노랗게 되고 수량을 떨어뜨리는 모자이크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The only things we know that lack the Kunitz trypsin inhibitor come from two varieties from South Korea. There's also been some major contributions to resistance to soybean mosaic virus. One of our major genes for Phytophthora resistance comes from Korea.
And also the very large and small soybeans from Korea have played a major role in developing some of the specialty use varieties that are being developed in the U.S. 우리 민족의 중요한 먹거리로 수천 년 동안 재배되어 온 콩. 콩은 중국의 동북부, 즉 만주 전역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가 기원지다. 그만큼 콩은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친숙한 작물이다. 흔히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불릴 만큼 영양가가 높은 콩은 우리 민족의 풍부한 단백질원이었다. 미국에서 콩이 재배되기 시작한 건 불과 100년 전.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에서 건너간 콩 종자는 미국의 신품종 콩이 됐다. 이제 미국은 광대한 영토를 앞세워 전 세계 콩의 60%를 생산하며 세계 제1의 콩 수출국이 됐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 콩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식품이다. 20년 전만 해도 대다수의 북미 사람들과 유럽인들은 콩을 간장의 재료나 가축 사료 혹은 페인트, 잉크 등의 원료 정도로만 간주해왔다. 그러나 이제 콩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 새로운 각도로 주목받고 있다. 이른바 콩혁명으로까지 얘기되며 새천년의 건강식품으로 콩이 지목되고 있는 것이다. 작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3회 세계 콩학회. 만성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미치는 콩식품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회에는 600명의 학자들이 대거 참여해 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콩의 기능성 성분이 유방암은 물론 전립선암, 골다공증, 그리고 치매 같은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임상 결과가 대거 발표됐다. 이제 콩은 단순히 영양가 높은 작물이라는 차원을 넘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놀라운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항암 연구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미 국립암연구소에서는 91년부터 콩의 항암 효과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 200명의 연구자가 콩의 기능성 물질인 아이소플라본의 항암 효과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작년 한 해 무려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Certainly Asian populations that have high soy consumption, and the consumption in Asia is about 20 times what it is in the U.S. If you measure levels of soy isoflavones in people with eating an Asian diet, it's about 20 times what it is in the U.S. In those populations, we have a much lower incidence of breast cancer, prostate cancer. There's some lowering of blood lipids. There's osteoporosis data. Mechanistic laboratory data. There's epidemiology data. There's animal data. And the field is such that now there's sort of early stage clinical trials that will be looking at isoflavones and their development for use as agents for prevention of cancer, and that's NCI's primary interest and primarily the interest of our group in chemoprevention. 콩의 기능성 물질 연구에서 앞서 있는 일리노이 대학. 이곳의 안드레아스 박사팀은 최근 콩의 항암 효과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태어난 지 50일 된 쥐를 이용한 이 연구에서 안드레아스 박사팀은 쥐에게 유방암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주입시킨 후 일반 사료를 먹인 쥐와 콩 사료를 먹인 쥐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비교 평가했다. 그 결과 일반 사료를 먹은 쥐는 20일 후 첫 종양이 발생했고 4달 후에는 7개의 종양이 생겼지만 콩 사료를 먹인 쥐는 20일 늦은 40일째 첫 종양이 나타나 120일이 지난 후 발생한 종양은 4개에 불과했다. 그리고 콩사리를 먹인 쥐와 그렇지 않은 쥐는 종양의 크기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콩의 기능성 물질이 암 성장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현재 안드레아스 박사팀은 콩의 다양한 기능성 물질 중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이 암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는지 연구 중이다. Well, that's a question that has been addressed for at least 10 years now as to how soy works and how the soy ingredients. Once we find the soy ingredient that works, it will be a lot easier to address this question. But with respect of the cardiovascular benefit, the data are so strong that there is a health claim that has been accepted by the United States, and soy products are now able to write on their label that it will provide a cardiovascular benefit, that soy will provide a cardiovascular benefit. With respect of cancer, we have many benefits in breast cancer, although it's not very clear yet whether the ingredient of soy is genistein or diazine or isoflavones or some other component of soy that might be responsible for the reduction in cancer risk, breast cancer risk. 콩이 만성 질환에 좋다는 보도가 계속되면서 미국에서는 콩 식품이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98년 가을 미 FDA에서 하루에 콩 단백질 25g을 섭취하면 심장병의 위험을 낮춘다는 발표가 있은 뒤 콩으로 만든 음식은 인기가 치솟았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콩을 먹지 않았던 이들에게는 놀라운 변화인 것이다. Well, I think the soy health claim is going to have a huge impact on public health. We know that heart disease is the leading killer of both men and women in this country. Most of us have a cholesterol level that's too high, and people over the age of 55, 3/4 of the population have an elevated cholesterol level. Soy protein, by virtue of the fact that the FDA has established a health claim, has been well demonstrated in dozens of clinical trials to lower cholesterol in those who have high cholesterol. So it will be one more message in the marketplace and on soy products that consumers can choose something as part of their normal diet that can help address the issue of high cholesterol. So good. We shall count our blessings. We shall count our blessings. Amen. Amen. All right. Good work. 어느 평범한 가정의 저녁 식사. Let's go for the blue. 식탁에는 콩으로 만든 음식이 여러 가지 놓여 있다. You. 야채를 넣고 볶은 두부, 삶은 콩, 콩버거, 그리고 두유. 건강을 많이 생각하는 미국인들은 점차 육류 위주의 식사에서 콩이나 야채를 많이 섭취하는 쪽으로 바꿔가고 있다. I can't open it. Can Put open it it? on your plate. Can't you open it for me on your plate? I'll try. 특히 부모들은 아이들이 어렸을 적부터 콩 음식을 즐겨 먹을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식단을 꾸미고 있다. No, I hate it. Dairy products, and we stay away from a lot of meat things. Just add meat as a little additive, and so the soy can kind of make it more nutritional. And also, women should have more soy. We've been reading in the news, especially as they reach an older age, and we serve sometimes soy milk because if the children have a cold, then the dairy products make more phlegm and it makes it harder for them. And Elizabeth would never drink milk when she was little, so Cow's milk, yeah. cow's milk. So we sometimes try the soy milk for her, and sometimes she'll drink it, sometimes she won't. But we like to try a different variety of products. Peter likes the chocolate milk a lot. Yeah, well, Peter likes everything. 세계적인 곡물 기업인 ADM. 미국과 세계 각국에 205개의 공장을 가진 이 회사는 식품, 음료, 사료 등 곡물에 관한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ADM에서 콩 제품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 불과 10년 전. 그러나 이제 ADM의 주력 곡물이 되었을 정도로 다양한 콩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콩 제품은 콩버거, 콩 아이스크림, 건강 보조식품 등 총 20종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ADM은 새천년을 이끌어갈 건강식품으로 콩을 선택한 것이다.
we think that what we see in this country is really just the beginning of a recognition of the value of soy products. Soy protein is the most efficient means that we have to produce protein with the limited amount of land mass that we have. So we believe that the future is soy, both from a nutrition standpoint, from a use of resources standpoint. We can't continue to grow cattle and use that amount of land, but yet soy is ultimately going to be very important in the feeding of mankind as we go into the next century. 하나둘 밝혀지고 있는 콩의 신비. 이처럼 유전공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토종 자원 속에 숨어있던 건강에 유익한 성분, 이른바 기능성 물질이 주목을 받고 있다. 강원도 홍천의 한우 목장. 이곳의 소는 다른 한우와는 달리 몇 가지 특이한 점을 갖고 있다. 먼저 이 소들은 모두 순수한 한우 혈통을 가지고 있고 10살 이상 된 늙은 소들이다. 말하자면 이것은 토종 한우만을 모아놓은 진뱅크인 셈이다. 또한 이 소들은 다른 한우에는 없는 CPPH라는 독특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 17년 전부터 재래 가축의 중요성을 깨달은 건국대 한상기 교수는 전국 각지를 돌며 외국소와 교잡이 안 된 순수한 소들을 모았다. 한 교수는 이 소들의 유전자 구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 소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유전자를 발견했다. 그리고 몇 해 동안의 실험을 통해 발견된 유전자가 칼슘을 가용화시키는 능력, 즉 CPP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훗날 CPPH라고 명명된 이 유전자는 한우 10,000마리당 하나꼴로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CPPH라고 하는 물질은 칼슘을 가용화시켜줌으로써 흡수를 촉진시켜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까지의 기존의 칼슘 제품은 흡수에 문제점이 있는데 이 칼슘 제품에 CPPH를 첨가해 줌으로써 기능적으로 흡수를 촉진시켜주는 아주 우수한 칼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과 미국에는 CPP 성분이 들어있는 다양한 칼슘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칼슘 제품은 갈수록 그 시장이 넓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CPP 성분도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한상기 교수가 발견한 CPPH 유전자는 기존의 CPP 성분보다 2배 이상 가용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한 교수는 CPPH의 대량 추출에 성공, 작년에 미국과 일본에서 물질 특허와 제조 방법 특허를 획득했다. 앞으로 이 물질은 골다공증 치료제, 화장품 원료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 한우와 같은 재래종의 유전자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성 물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자원이 풍부하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CPPH 이외에도 지금 저희 연구실에서는 다른 유전자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은 다른 동식물 모든 재래종의 유전자에는 이와 같이 미래 21세기 생물학 시대에 대비한 유전자 자원의 소스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을날의 풍요로움을 전해주던 참깨. 참깨는 재래종이 많이 남아있는 작물 중의 하나로 3,000종의 다양한 참깨가 재배돼 왔다. 그동안 기름이나 가루로 이용되어 온 참깨에는 유익한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세사민과 세사몰린이라는 항산화 물질이다. 특히 이 성분들은 국산 참깨가 중국산에 비해 1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깨의 기능성 물질을 밝혀낸 곳은 작물시험장 특영 작물과
참깨의 새로운 용도를 연구하던 중 얻어낸 성과였다. 참깨가 아시다시피 예전부터 이렇게 참기름으로 굉장히 많이 이용되어 왔었거든요. 근데 다른 기름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저장을 오랫동안 해도 그 성분상의 변화도 없고 오랫동안 먹을 수가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뭘까를 추적하게 되면서 이제 기능성 물질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됐거든요. 특영작물과는 참깨에서 세사민과 세사몰린의 성분을 추출하는 데 성공해 지난 97년에 미국과 일본에서 추출 방법에 대한 특허를 받았다. 이래서 참깨를 직접 먹지 않고도 노화 방지에 유용한 성분을 얻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세사민과 세사몰린 성분이 들어간 캡슐, 음료, 사탕을 만들었는데 생산 단가가 높은 관계로 아직 상품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참깨 못지않게 상리활성 성분이 뛰어난 들깨. 들깨에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고 기억력을 유지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오메가3가 지방산이 다량 함유돼 있다. 이제 근래 들어서 들깨에 들어있는 그 지방산, 그 오메가3 지방산이라고 하는 기능성 물질이 우리 몸에 상당히 이제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혈압이라든지 또 망막 이러한 쪽이 좀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 또 요새 TV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또 알려지고 있는 DHA, 머리가 좋아진다고 하는 그러한 DHA와 같은 그러한 이제 오메가3 지방산 계열의 알파리놀렌산이 63% 정도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그 기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그 가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들깨에 함유된 오메가3가 지방산의 다량 추출에 성공한 특영작물과는 98년 미국과 일본에서 특허를 획득했고 오메가3가 지방산이 함유된 건강보조식품을 만들었다. 이처럼 전통적으로 이용되어 왔던 우리 토종작물의 효능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면서 기능성 물질을 이용한 건강보조식품이 유망한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보면은 외국 기술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으니까 외국 것만 좋은 줄 알았지 우리 거는 사실은 우리 것들은 왜 좋은지 원인을 모르니까 그냥 막연하게 좋다 이렇게만 생각해 왔던 것들이 지금 와서는 하나하나 밝혀지니까 정말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 것이 더 좋다. 이제 앞으로 21세기에는 우리 것을 세계화시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약용식물이 가진 잠재력은 무한하다. 오랫동안 민간요법이나 한방에서 이용되어 왔던 약용식물들은 건강에 유익한 기능성 물질이 많이 들어있고 그 효능에 대한 전통 지식도 많이 축적돼 있다. 따라서 현대 과학의 방법을 적용한다면 이 식물들은 새로운 기능성 물질이나 신약 개발에 좋은 원료가 되는 것이다. 마이산이 한눈에 뵈는 진안군 진안읍 외문리는 6월이 되면 인진쑥 수확으로 바빠진다. 이곳 농가들은 주로 야산에 자생하는 인진쑥을 인공 재배하는 데 성공해 많은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다. 옛부터 숙취 해소와 간 질환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인진쑥. 이 인진쑥의 양리작용을 담당하는 기능성 물질이 최근 밝혀졌다. 전라북도 유일의 약용식물 연구기관인 원광대 의학자원연구센터. 이곳에서는 진안에서 생산된 인진쑥의 성분을 분석하고 다양한 양리 성분을 밝히고 있다. 과연 인진쑥에는 얼마나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이 숨어 있는 것일까? 인진쑥에서 가장 먼저 밝혀낸 성분은 염증을 막고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 간 손상을 막는 스코플레틴과 스코페론이다. 이 성분은 여러 차례의 동물 실험을 통해 숙취 해소에 뛰어난 효능이 있음이 판명됐다. 그리고 의학자원연구센터에서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스코플라빈 성분을 이용 간질환 치료제를 연구하고 있다. 세계적인 관심사이기도 하고
특별히 그 극동 지방의 질환 중에서 만성 간 질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아직 치료제가 없고 진단 방법도 효과적인 조기 진단 방법이 지금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진단 방법에 대한 연구 그리고 현재 이 분야의 신약 개발에 대해서 저희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 중에서 저희가 어떤 효력이 있는 물질에 대해 신약 개발 과정이 어느 정도 시간이 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능성 식품으로 개발도 현재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약초에는 각종 질병에 유용한 성분이 많이 있다. 그러나 약용식물 분야의 현대 과학의 기법이 도입된 지는 불과 4, 5년. 아직도 많은 약초의 정확한 성분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어떤 물질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밝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많은 분야에서 그런 것들을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것을 좀 더 시급히 해서 그러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전통 지식을 현대 지식으로 가공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늦어지면은 외국인들이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그 원천 지식은 우리 것이지만은 가공 지식은 그네들 것이 되어서 결국 그 시장에서는 우리가 돈 주고 다시 사야 되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원래 원천 지식을 빨리 현대 지식으로 만드는 그런 데 대한 연구 기술 개발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약용식물의 집합처 미국의 프레드릭 연구소. 국립암연구소의 산하기관인 이곳에서는 지난 15년간 세계 각국의 식물, 미생물, 해양생물 등 이른바 약이 되는 모든 천연물질을 수집 연구해왔다. 주로 열대 지역에서 보내진 이 재료들은 미국 정부와 계약을 맺은 각 나라의 전문 식물학자들이 채집한 것으로 두 가지의 기준에 따라 수집된 것이다. We ask them to find two things: novel genera, meaning plants that they may not have seen before or that are unusual. And secondly, they often work with native healers in the countries. And we ask them, if they do that, please collect the plants that the native healers say work and take accurate notes and send them back to us. So we have two criteria for collections, but we do not ask a group to collect only one. 프레드릭 연구소의 생약 실험실은 약용식물 샘플을 철저히 분석, 생약 성분만을 추출해낸다. 각 재료는 60여 가지의 암세포의 활성이 있는지 검증을 받는데 보통 전체의 5%만이 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성이 발견된 물질은 미 정부의 비용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실험 단계까지 올라갔다. 이미 80년대 초에 주목나무 신운에서 항암제 텍솔을 개발했던 이곳 연구진은 텍솔보다 더 효과가 큰 차세대 항암제를 개발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항암제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치료제나 에이즈 치료제 같은 새로운 신약 개발에 필요한 약용식물 유전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에서 천연물질 연구는 비교적 최근인 1987년부터 시작되는데 매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작년에는 무려 14만 8천여 가지의 천연물질이 시험 대상에 올랐다. 그리고 시험된 천연물질 중 72%를 차지하는 10만 점이 식물에서 비롯됐다. 우리 주위에서도 천연물질에서 추출한 약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전 세계 암 환자에게 희망을 주었던 항암제 텍솔은 주목나무 신운에서 추출했고 진통제로 잘 알려진 아스피린은 버드나무에서 추출했다.
이 외에도 호밀에서 성분을 추출한 편두통 치료제 카펠코트, 양귀비에서 로페라마이드 성분을 추출한 설사약 로페린, 미치광이 풀에서 스코플라민 성분을 추출한 부스코펜 등 전 세계적으로 천연 물질을 이용한 약품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동양약초 연구의 권위를 자랑하는 일리노이 대학 약대. 이곳의 주된 연구는 암의 치료보다는 예방에 있다는 점에서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사업이다. 일리노이대 약대에서 항암 물질을 찾는 대상은 우리나라와 중국이 속한 동아시아 지역의 약초다. 최근에는 약초뿐만 아니라 동양 음식에서도 항암 성분을 조사하고 있는데 국립암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앞으로 8년 동안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During the first period of the grant, we collected plants from about 30 different countries in the world, including Korea, for example, and other places in Asia, in Thailand and Vietnam and others. And then we isolated some very interesting phytochemicals from these plants that ultimately might end up as drugs, as dietary supplements. But during the first period of the grant, we found out by accident that some of the most interesting leads actually came from the diet and dietary materials. So now that we've started the next 5 years of our grant to discover these inhibitors of cancer, we will emphasize dietary inhibitors. And there's a lot of good reasons for this. In particular, we think that if the inhibitors are in the diet, they may not be very toxic, and that would be very good for human use. So we look now at about 200 different dietary materials each year. 이처럼 미국 곳곳에서는 동양 약초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92년부터 국가정책으로 국립보건원 산하에 보안대체의학부를 만들어 동양의학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재작년부터는 동양의 약초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 앞으로 연구의 주된 이 부분은 약초를 이용해서 다시 말해서 한약이라든지 또는 전통 약물을 과학화시켜라. 이것이 대체 보안의학에 있어서 서양의학을 도와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가 지원을 하는데 그것의 또 하나의 국가적인 목표는 뭐가 있냐면 이제 이 식물 자원 중에서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약용식물을 활용해서 한약이 되든 천연 약물이 되든 어떠한 그 생산품이 될 경우에 미국이 과학적인 기술을 투입해서 이 약초를 활용한 산업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앞으로 장악하겠다 하는 것이 국가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국가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나라 못지않게 약용식물의 전통이 깊은 우리나라. 지난 5,000년 동안 우리는 약용식물을 이용하면서 살아왔고 조상 대대로 이어받은 지식과 정보도 풍부하다. 우리 땅과 기후에 적응된 토종 약초들. 무한한 가치가 있는 이 약초들을 새롭게 이용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5년) 전 한약재의 과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원광대 의학자원연구센터. 이것은 전통적으로 이용해온 한약재의 성분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양리작용을 밝혀 건강 보조식품이나 신약을 개발하는 데 목표가 있다. 아직 짧은 기간 탓에 이제까지 성분이 분석된 한약재는 50여 개의 남짓. 그러나 이곳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서로 전공 분야가 다른 의대, 약대, 한의대가 공동 연구를 한다는 것이다. 한의학의 전통과 서양의학의 기술이 접목되는 천연물 연구의 특성상 서로 다른 전문가들의 공동 연구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지적된다. 저는 그 협동 연구가 참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학제 간의 연구라고 합니다만은 분자생물학이라든가 세포생물학은 서양 학문을 하신 분과 또 동양 학문을 하신 한의학을 하신 분들이 서로가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협력해서 실험함으로써 정확한 양리작용을 서양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밝혀서
한의학을 과학화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공동 연구는 아직까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소나무에서 천연 방부제를 만드는 임업연구원의 사례는 이를 잘 말해준다. 옛날 어머니들이 송편을 소나무 잎에 저장하는 원리에서 착안한 이 연구는 시작한 지 어느덧 4년. 그동안 성분 분석 등 기초 연구를 마치고 앞으로 7, 8년 동안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처음 단계부터 공동 연구가 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다 보니 시간도 지연되고 연구원들의 의욕도 많이 떨어진 상태다. 실용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단계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독성 검사라든지 또는 안전성 검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식품의 처리를 해서 과연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또는 먹었을 때 인체에 해가 없는지 등 여러 가지를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자면은 저희들이 힘만으로 부족하고 어떤 기업체나 또는 타 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생명공학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는 천연물에서 다양한 신물질을 추출해왔다. 그러나 그 신물질이 실용화된 사례는 거의 없다. 그만큼 산업화의 길은 아직 멀리 있다. 특히 천연물 연구의 최종 단계인 신약 개발에 이르기까지는 엄청난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다. 미국이나 여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연구 인력과 예산 면에서 모두 뒤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일까? 이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한방 전통을 살려 신약 개발에 이르기까지 기능성 식품 연구를 통해 기술과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약초를 활용한 미국 시장이 커지는 것이 생명공학보다도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이것을 지원한 것이 미국의 보안 또는 대체의학에 관한 정책이고, 이 시장에 동양에 또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새로운 패러다임의 의학으로서 한약을 기본으로 한 보약을 미국 사람들이나 또는 서양 사람들이 또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재가공해서 미국 시장을 들어가면은 국가적으로도 좋고, 또 우리 또 농민이라든지 그것을 재배하는 또 그와 관련된 또 산업들, 제약회사나 건강식품 산업이나 여기에 다 좋은 일을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용식물을 활용한 산업의 특징은 그 징검다리, 완전히 신약화되기 이전의 징검다리로서 기능성 식품 산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기능성 식품 산업을 우리가 그러니까 신약 연구로 하는 것보다 여기서 일단 돈을 벌어가면서 이 벌은 돈을 가지고 또 신약 연구를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하나의 뭐랄까 발전 흐름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얘기가. 무한한 가능성의 보고 토종. 유전공학의 발달에 따라 토종은 이제 건강과 부를 동시에 선사하는 황금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에겐 수천 년 동안 축적된 선조들의 경험과 지식이 있다. 이 소중한 지식을 지금보다 한 단계 진전시키느냐 아니면 현재 상태에 머무느냐, 그 치열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